자, 교재는 178페이지 신용 업무 경매 권한제입니다. 자, 1번 문제 23년도 경감부 문제인데 그러고 보니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네요. 원래 이쪽도 매년마다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는 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자, 이 죄가 성립하려면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거나 다른 기능을 했거나 하면 죄가 되는데 이때 이런 장애는 요 정보 처리 요 장애 있죠. 요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추상적 위헌범인데 이거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현실적 발생해야 되고요. 업무방해는 업무방해 될 우려만 있으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가보죠. 자,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갑의 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면접 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이 A 독립된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즉 총장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 업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3번 판례 조심하셔야 돼요. 최신 판례인데 자, 우리가 무자격자 하면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객체가 안 된다고 배웠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이 의료인 A의 이 진료 의무는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된다 하고 있죠. 자,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했죠. 것처럼 밑에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할 때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는데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 판례도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2번 경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번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위헌 발생하면 족하고요. 자, 아닌 자가 했으니까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겠죠. 반사회성을 띠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자, 3번도 많이 나왔죠.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작위가 될 수 있을까? 부작위가 안 되죠. 동치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 자, 4번 갑니다. 4번도 최근에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교장갑 그랬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참 선생님들 참 말 안 듣네. 그쵸? 교장 선생님한테 이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서 선발되게 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예요. 방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얘기 나와요. 이 교장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학교 교장이자 학교 입학 전형위원회 위원장이야.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해설 가보죠. 자, 해설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자가 상대방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지위를 갖고 있거나 할 때에는 요 위력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 상사가 또는 직장 대표가 밑에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그럼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여기 교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이렇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학교 교장은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해경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성매매업은 형법적으로 부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안 되고요. 조합장 나왔네. 조합장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서 필기시험에 합격시켰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면접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합장인 피고인 지시 필기시험 담당자에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필기시험 담당자와 조합장은 지시라고 했으니까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시가 내렸고 지시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위계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 시험에 응시를 했다. 근데 면접관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정당한 실력을 겨루어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구나.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이구나. 당연히 자격이 있는 자이구나. 그래서 면접시험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 면접시험 응시한 자가 이런 사정이 능력도 안 되는 자가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위 점수 조작 행위에 공모 양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런 말 쓰는 건 아시죠? 공모나 양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이 면접 담당관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가 면접 업무에 응시했을 때 그 면접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에 부가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계약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위라 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됐다 할지라도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작년도 법원직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답은 1번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위라서 위험 발생하면 족하고요. 자, 끊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보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가볍게 믿고 이를 수행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자, 역시 위력의 내용 맞고요. 폭력 협박의 내용 맞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건세 맞고, 자, 위력에 따라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됨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3번 간접적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자,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했을 때 밑에 보면 위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쵸? 앞에서 교장 얘기할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밑에 지위가 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객체는 타인 업무고요. 타인 속에는 법인이 없는 단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 문제 3번 법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 1번 가보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력입니다. 위력.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우리가 위력이라 해요. 자, 지 멋대로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폐원신고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는 말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양해했고 공모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해나 공모가 있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죠. 맞습니다. 자,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력이 되지는 않는다. 업무방해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업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초점이 선생님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 죄가 될 것이냐 안 됩니다. 자,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정지가 됐으면 직무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결정에 반해서 직무를 해버리죠. 그쵸? 그러면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법원 결정에 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를 깽판부렸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반사회성까지는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동등한 가치의 그 동등한 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깽판 부린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5번. 자, 시장 A의 기자회견 업무라 그랬죠? 이걸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의 업무는 공무잖아, 공무. 공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문제 6번. 변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변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 시험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변시 같은 경우는 짬뽕되어 있거나 뭐 형법이나 형사법이 짬뽕되어 있거나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 다른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려운 것이지 우리 요 객관식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1번 가보죠. 또 나왔지?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깽판 부린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자,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에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밑에 그 신규 직원 채용 업무는 권한 사장의 관계에서도 객체인 타인 업무에 속합니다. 종중회장 나왔네요. 종중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을 띠고 있지만 정기라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수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호되는 업무가 되는 거죠.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틀렸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반사회성은 안 떼어요. 반사회성은 띄지 않지만 그와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깽판 부린다 할지라도 보호되는 업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해설 잘 보셔야 돼요. 해설을 잘 보시면 보세요. 반사회적까지는 띄지 않는다. 성매매와 같은 반사회성은 아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와 동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 내용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7번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업무방해죄가 되는 걸 묻고 있느냐인데 위계입니다. 위계냐 위력이냐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먼저 1번 가보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폐원 신고를 했다. 이거 말씀드렸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력으로 보는 거예요. 위력. 그래서 위계는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자,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정하기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입금을 했다는 말은 쪼개기죠, 쪼개기. 이걸 쪼개기 송금이라 합니다. 쪼개기 송금은 위계라고 보지 않아요. 위계가 아니다. X고 3번 가볼게요. 자,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 인도를 거절했는데 이것이 위계일까? 허위 채권 주장이 위계입니까? 위계는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허위 채권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보질 않아요. X. 이 판에도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간판업자네요. 대부업계 직원이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해버리죠. 대부업체라는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도 위력이라 봅니다. 위계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회사를 양도한 자가 외상 대금을 받아갔다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8번입니다. 자, 경대 편의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초등학생 또 나왔네. 무상교육.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깽판 부린다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뭐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자, 2번도 앞에서 풀었어요. 부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는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 했을 때 죄가 된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비록 이 업무방해죄가 최상적 위헌범이긴 하지만 업무는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장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업무는 방해될 우려만 있어도 기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앞부분을 설명드렸어요. 뭐뭐 하는 것처럼 제출했죠? 라고 했을 때 위계가 될 수 있고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대학교 성적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 업무잖아요. 담당 교수 자신의 업무인 겁니다. 자신의 업무.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교수가 다른 점수를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건 자신의 업무 방해죄가 됩니까? 자신 업무 방해죄가 있습니까?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학생의 점수를 다른 점수를 기재했다. 이 부분이 이것이 업무 방해죄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 업무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에요. 9번 갑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보면 당초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라야 되는데요.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자기 먹겠다고 젓가락 입찰해서 가져가면 입찰방해죄가 돼버리죠. 안된다. X.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을 했다. 뭐예요?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X. 자, 3번을 보면 공개 추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추첨은 뭐야? 추첨은 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했다 하더라도 추첨 자체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존재하기 때문에 입찰방해죄가 성립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총 10개월 동안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해버려서 대학교에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학교에 제출해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에 행태도 알아두셔야 돼요. 신용훼손죄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죠. 위력은 없어요. 위력은 업무방해죄에서 있어요. 퀵서비스, 불천지라고 배달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신용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X. 자, 3번 판례도 많이 나온 거죠. 자,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신문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되지 않나요? 신문사는 다른 광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에게만 큰 타격이지 신문사들은 타격이 없어요. 자, 공무방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하나만 더 볼까요? 11번입니다.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또 나왔지? 또 나왔잖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 된다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X. 뭐뭐한 것처럼이니까 위계겠죠. 자, 충분히 심사를 했다면 위계가 될 수가 있고요. 전체를 의뢰하고 약간만 수정한 부분은 위계가 될 수 있겠죠. 자, 출제시험위원이 실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도 하기 전에 이를 유출했다. 누구한테? 학원 강사한테.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될 추상적 위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 위계가 된다고요? 그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사람이 학생들이 시험장에 와서 학교 교실에 와서
문제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업무 방해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 학원에서 교습받은 것만으로는 그럴 위험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